제주도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들. 아이들이 주로 폐교 위기였던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작은 학교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이들이 늘어나며 비어있던 마을 곳곳, 골목마다 사라졌던 웃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시의 치열한 교육 경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아 제주로 이주하는 이들, 이름하여 신맹모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들은 왜 하필 제주의 작은 학교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제주도는 과거엔 유배지로 사람들이 피하고 싶던 땅. 최근 들어선 도시의 바쁜 삶에 지친 이들에게 쉼과 여유를 상징하는 선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만 해도 제주로 이주하는 이들이 약 10,000명 가까이 늘었다는데요.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된 셈이네요. 18개의 오름이 품고 있는 제주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송당마을. 제주에서도 외진 곳으로 손꼽히는 이 마을 어귀엔 작은 학교 송당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앞을 지나는 이 도로는 제주에서 성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차들이 저쪽 직선거리라서 잘 달려요. 여기가 좀 위험하고. 등교 시간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이분은 송당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문 앞 교통지도를 하는 교장 선생님이라 다른 학교에선 보기 드문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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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피하고 소민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데요. 아이들 이름 불러주면 애들이 더 그날 하루 더 신나해요. 복도를 지나가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면 빙그레 웃으면서 좋아하죠. 작은 학교여서 그렇죠. 몇천 명, 몇백 명 되다 보면 그렇게 다 애우기가 힘들죠. 송당초등학교는 외진데다 시내 접근이 불편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작년만 해도 전교생은 39명이 전부였는데요. 현재 송당초등학교 전교생 수는 63명, 1년 사이 3분의 1가량 늘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와가지고 부산 사투리 써요. 와 그럼? 저번 주 9월 30일 어디서 왔어? 부산이요. 부산? 수윤이. 수윤이? 수윤이는 9월달 왔어? 9월달. 9월달 9월 2월이지. 총 13명이에요. 13명인데 그 중에 원래 9월에만 전학 온 학생이 지금 5명이 될 정도니까 원래 송당에서 태어난 학생이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 대부분 이주해서 오신 학생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네. 그래봤자 100명도 안 되는 학생 수. 학교 분위기는 도시 학교와는 사뭇 다릅니다. 학교 급식실에선 아이들 생일 준비가 한창인데 한 달에 한 번 그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모아 생일 잔치를 열어준다는데요. 학교에서 생일 잔치라니 정말 신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급식실 선생님들은 학생 개개인별로 음식 알레르기가 있거나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전부 알고 있답니다. 혹여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따로 죽을 끓여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학생들 숫자가 적다 보니 가능한 일입니다.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은 물론 친구들까지도 생일 잔치에 한껏 들떴습니다. 워낙 학교가 외진돼 있다 보니 도시에선 쉽게 먹을 수 있는 빵 하나도 이곳에선 귀한 간식이라는데요.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들 좀 멀리 가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또 세화로 가야 되고. 어떤 기분이야? 오래 걸어서 가야 할 곳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막의 오아시스. 오후 2시 학교 정규 수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에 갈 생각도 않고 친구들과 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요. 최대 노력하겠어요. 지금 수업 끝났어? 네. 방과후 이제 거의 가야 돼요. 저는 목감기초하고 골프하고 영어하고 동화책 만들기요. 저는 목감기초, 영어, 동화책 만들기, 중국어 돌봄해요. 목과는 다 하는 거야? 네. 목감기초는 다 하고 목관심하는 또 하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 뒤편 녹음이 우거진 숲교실. 제주 학생들은 한 명당 한 학기를 배우는 것이 학교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악기는 일단 학교에서 다 구매를 해주고, 방과 후 이제 수업으로 해서 이제 무료 강좌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더 배우고 싶은 애들은 이제 심화 강좌를 해서 네. 또 개별적으로 악기 좋아하는 애들 더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봐. 다시 하나, 둘, 셋, 넷. 송당초등학교의 목간 앙상블은 실력 좋기로 유명해 도내 행사만 있으면 1순위 섭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악기 부는 거 몰랐는데 와가지고 악기 부는 거 알게 돼가지고 그때 악기를 보고 색소폰 하기로 해가지고 무료로 이제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재밌고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재밌어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방과 후 수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세운 골프 연습장은 수강료가 2달에 3만 원. 장비나 소모품은 무상으로 지원되고 초빙된 프로골퍼 선생님이 1대1로 직접 지도도 해줍니다. 그대로. 그렇지. 재밌고요. 밖에서 하니까요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대도시에선 사교육으로 해결됐던 것들이 작은 학교에선 공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선생님 얼굴 보기. 또 다른 방과 후 중국어 수업. 그런데 이 수업의 선생님은 좀 남다릅니다. 엄마 이거 어디 얘들아 얼른 반에 돌아가야지 이제 수업이 시작되네. 이리 와봐. 3학년 유근이의 엄마 은진 씨입니다. 제주의 작은 학교에선 학부모들의 특기를 활용해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가도 좋아. 자 우리 유세비.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요. 네. 여기 이제 방과 후 과정에서 중국어 강좌를 개설을 해서 네. 제가 여기 학교에 이제 전학 유근이랑 같이 이사 오게 되면서 여기 학교에 개설이 됐어요. 그 전에 없던 과목이었는데 저기 돌봄 선생님도 학부모시고 그분도 이제 이주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택견 선생님도. 그러니 아이들은 선생님을 친구 엄마처럼 친근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무슨 딸애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딸인 것 같네. 우리 아들은 어디 갔지? 우리 아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유근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온 동네 골목을 자전거로 누비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도시에선 이렇게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근이네는 작년 겨울 서울에서 제주 송당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가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어? 예, 요즘에 감이 다 잘 열려가지고 거의 매일 한 번씩 올라가서 딴다고. 따는데 재미 들여가지고. 서울에 있을 땐 올라갈 감나무도 용기도 없었지만 제주로 내려오고 나서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잡았다. 감 땄다. 이야. 웬만한 식물들 이름은 다 외우고 생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사하니까 여기 마당이 있어서 식물도 많아가지고 좋아요. 제주로 내려온 후 유근이는 뭐든지 직접 해보고 싶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쩍 늘었습니다. 거주 환경이 바뀌자 유근이가 달라진 것이죠.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뭐 이런 데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딱 왔는데 이제 막 정원 있고 집도 넓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서 엄마 부자 된 건 아니야. 부자 된 건 아니야. 근데 여기 오니까 아무래도 좀 환경이 진짜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 것 같아요. 애들이. 2주 전 학원 강사로 일하던 워킹맘이었던 은진 씨. 시소 깎은 거 이거. 유건이는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여러 학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아까 씻고 왔어. 사교육이라는 굴레에 갇혀 엄마도 유근이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던 거죠. 맛있다. 육지에 있을 때는 거진 8시 반까지 학원 다녔던 애예요. 8시 반이요? 네, 뭐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태권도, 막 수영 이런 거 다 다녔거든요.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잘 버텼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좀 올라가니까 애가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학원만 다니는 애라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불만이 이렇게 입이 좀 나오고 힘들어 했었어요, 유근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걸 알고는 있어도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육지의 대도시에선 이웃 아이가 내 아이의 기준이 되고 다른 엄마들의 시선 역시 무시하기 힘들었다는데요. 옆에서 하니까 아 얘가 바둑한데 그러면 또 옆에서 또 바둑 좋은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또 학원에 또 보내는 거죠. 다 이 집에서 이거 하면 저것도 시키고 싶고 막 계속 그런 것 같아요. 학원도 다니고 학습지도 또 하고 그러면서 무슨 체험 이런 데도 또 다니고 애들이 되게 바쁜 것 같아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사교육이 없는 시골로 왔지만 이곳엔 학원만 없는 게 아니라 마트나 병원 같은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식할 때도 별로 없고 또 외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랑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나름. 일이 바쁘다 보니 외식하기 일쑤였던 끼니는 이제 조금 부족해도 엄마가 직접 만든 반찬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유구나! 혹시 더덕을 준비한 건 엄마 유성아 이리 와, 밥 먹자. 깻잎이 맛있으면 엄마가 바뀌니 아이들 입맛도 바뀌고 밥투정도 한결 줄었다는데요. 까먹고 김치찌개 먹는데. 건강한 음식을 해주니까 악취도 쑥쑥 하고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좋아요. 제주도에 와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방과 후 아이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은 학원.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뛰어놀 장소도 시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랄까요? 그 답을 제주의 작은 학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
사랑이네는 2년 전 제주로 이주했습니다. 어준아, 물에 풍덩하면 안 돼. 제주로 가족 여행을 왔다가 큰아이 사랑이의 아토피가 나아지는 것을 보고 이주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며칠 전에도 이런 데서 수영했잖아요. 수영이 아니라 잠수. 그냥 그때도 이거 잡는다고 했다가 잠수했지. 잡았다. 꼬말. 모래가 받친가 봐요. 꼬마를 들여봐. 꼬말이 풍년이 나네. 제주의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사랑이의 아토피도 사라졌습니다. 그 꼬말 잡고 엄마랑 노니까 재밌고 시원시원해요. 이거 되게 신기한 조개다. 아, 조개 아니에요. 뭐지 이거? 소라예요. 저건가? 이거.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흐르는 저보다 더 종류를 잘 알고 있어요. 가끔은 막 저한테 알려줘요. 이게 뭐다 하고 알려주고 진짜 저보다 이제 식물도 많이 알고요. 동물은 좀 그러네요. 해양생물 저보다는 박사급 되고 있어요. 사랑인 제주로 이주하기 전 아토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데요. 산만한 모습에 선생님의 지적이 이어지자 점차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 안에서 이미 위축돼 있는 상태고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아니라 작은 학교,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 그런데 대안학교 아니고 공교육 안에서 그렇게 선생님과 움직일 수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제주도로 온 거거든요.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랑인 제주에 와서 무척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이고 뭐든지 표현하기 좋아하는 아이로 말이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랑이를 위해 바닷가 마을에 자리 잡은 사랑이네.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태흥초등학교는 사랑이가 다니고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한창 수업 중인 교실. 그런데 놀이를 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분위기가 떠들썩합니다. 무슨 수업인가 했더니 아하, 수학 시간이네요. 이처럼 사랑이네 학교는 수동적인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활동학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작곡색. 그다음에 이상한 색.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다양한 사랑이. 그래도 사랑인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 혀 짧게 말하고요. 그냥 애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서 좋아요. 선생님도 바로 지적하기보단 대화로 풀어가는데요.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바로 그 행동을 이렇게 고쳐라 라고 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고치게끔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좀 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같이 고칠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편입니다. 30명 가까이 되는 도시의 교실에선 선생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작은 학교에선 인원수가 적기에 좀 더 세심한 지도가 가능합니다. 제주 토박이든 이주 학생이든 작은 학교에서는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주어 알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주어를 들려드린다고 했지. 아이들이 찾은 곳은 동네 노인회관. 경례.
제주 사투리를 배우는 건 전통을 지키고 마을과의 융화를 위해서라는데요. 귀여워. 고치 살게이. 제주 바다는 우리 언틴 좋은 들도 오신 보물하니 가게. 사랑이 제주어 실력 제법이죠. 네, 사투리 막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어요. 조금 그게 영희살 가냐게 사실 늦게 와 보기 천천히 차분하게. 무섭고이. 며느리도 손주들도 못 알아듣던 제주어를 거침없이 말하는 아이들이 할머니들은 마냥 기특하신 모양입니다. 제주도 우리 해녀들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제주도에 가엾는 해녀들 그 시절 옛 노래를 타고 할머니들의 과거와 아이들의 오늘이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져요. 처음엔 제주어가 어려워가지고 하기 싫어졌는데 점점 하니까 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멀지 않은 사랑이네 집. 안녕하십니다. 다들 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랑이. 하지만 작은 학교로 전학 온 후 참여의 기회가 늘면서 성취감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2주 전 사랑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산만하고 엉뚱한 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제주에 와서는 그런 사랑이의 산만함이 호기심으로 엉뚱함은 기발한 창의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데요. 아이가 자꾸 자기 스스로도 엄마 제가 잘하는 게 기발한 생각이래요. 저 되게 창의적인 게 장점 1등이래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마다 아 그래 정말 잘했다. 우리 아이가 여기서 건강하게 클 수 있겠다. 여기 안 왔으면 나는 얘를 어느 하나 부족한 아이, 뭐 하나 자기 생각을 표현 못하는 애. 자꾸 남들이 이쪽 보라고 하면 저쪽 보는 이상한 애. 네, 그런 아이로 계속 키우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단점이 장점으로 인정받자 사랑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봤어요?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재능의 씨앗을 키우고 가꾸어가는 재미를 알게 된 거죠. 왼쪽이야. 아니요. 그 마술이 아니라 홀짝이잖아. 아니요. 야. 사랑이에게 제주의 작은 학교는 꿈을 키워가는 원동력이 된 셈이겠죠. 푸른 자연을 품은 제주. 예전엔 관광이 여행의 목적이었다면 최근엔 올레길을 걷는 힐링 열풍이 제주를 휩쓸었습니다. 그 후 도시의 삶의 염증을 느끼고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이들이 제주로 터전을 옮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클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제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는 여러 모습을 달리하며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들이 무슨 이유로 제주를 찾고 있을까요? 제주 교육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김시원 씨는 거주할 집을 찾기 위해 휴가차 가족이 함께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쪽?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는 창고. 저쪽이 마을 같은데? 밑에 쪽이? 그들이 찾은 곳은 제주 성산의 한 시골 마을. 여인가? 이것도 다. 새로 하나 보다.
한적한 마을은 제주 시골 마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빈집 같아. 빈집 같아. 이게 딱 제주도 집이다. 그렇지 않냐? 돌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는 시골집. 제주로 이주를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전형적인 제주 집입니다. 혹시나 빈집이 있을까 마을 분에게 여쭤봤는데요. 학생들 있는 데는 지금 우선권으로 다 빌려주고 있어요. 학생들인데요? 네. 초등학생이나 이제 네. 샀어. 이 집 빌리면 괜찮을 거라고요? 이 여기? 앞에. 예. 마을 분이 안내해 준 곳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 공동 건물을 개조해 1년에 200~300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이주 학부모들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인데요. 확실히 저희는 이제 좀 뭐랄까 마당 있는 집이나 이제 그런 걸 좀 상상을 했으니까 그런 쪽이 아무래도 더 적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 보고 지금 좀 더 알아보고 있는. 저희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없어요. 요즘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루 한 2가구 정도는 보통 오긴 하는데요. 저희 마을에 충족시키지는 못해요, 지금. 마을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저렴한 대신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그러니까 3학년하고 1학년 이렇게 딱 2명이 있는데 3학년하고 1학년. 우리 딸 3학년인데 곧 학교 가는데 그런 것도 안 되나요? 그걸 곧 학교 간다고 해서 당장 가는 건 아니니까. 마을은 병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고. 여기는 술집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농촌 사람들은 더 도시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애기들 교육 특히 애기들 커가면은 도시로 나가려고 많이 하는데. 네, 도시도 지금 살고 있는데 좋긴 한데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네, 고맙습니다. 이주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지만 교육 이주를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요즘 살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슈퍼 아줌마들도 바로 알고 이렇다 할 정도면은 다들 대세라고 하시고 막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근처 다른 마을을 찾았는데요. 집 이쁘다 여기도. 나무하고 저기. 나지막한 담 사이로 펼쳐진 잔디 정원. 이런 집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녹록지 않습니다. 한 달 이내 꼭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56가족이거든요 지금. 제주도 전체 시내초만. 신내초만요? 시내초만. 네. 심지어 이 마을 입주 조건은 더욱 엄격합니다. 여기 오시면 우리 동네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일산뿐이지만 서울뿐이지만 수원뿐이지만 오면 우리 동네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셔야 되냐? 착한 사람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범죄 사실 확인서를 미리 확인을 해요. 네? 이거 확인하고 이거 통과되면 면접을 반드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애들이 또 있으니까 애들 교육 이런 거 생각하면은 분위기 생각하면. 애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 이게 사람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필요하다 해서 막무가내로 막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안 한 것만큼 못할 수도 있다. 아이를 위해 제주 이주를 큰맘 먹고 결정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것도 경쟁이야. 이것도 경쟁인 것 같아. 경쟁을 피하려고 왔더니 여기도 경쟁이야. 그러게. 시원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주 이주를 꿈꾸지만 막상 꿈을 현실로 옮기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제주로 이주한 효민이네. 오늘은 첫 등교 날입니다. 저쪽으로 가자. 등교 갑니다. 친구들
친구들과 다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현지 친구들하고 더 잘 적응하고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10여 분이 걸리는 거리. 하지만 이 학교는 이주 학생이 많아 학교 근처에는 빈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좋다. 그런데 효민이는 전학생 치곤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보이네요. 거침없이 교실까지 찾아가는 효민이. 어저께 만났지만.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인사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효민이 잠깐 앞으로 나와볼래요? 안녕. 학생 수가 작아서일까요? 너무 기분 좋아요. 어떤 점이 이렇게? 그냥 얘가 다시 전학까지 저 위로 다시 올라갔다 돌아온 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 전학 오면 같이 놀 친구 많아지니까 그게 좋아요. 효민이는 너무 잘 알지? 근데 2학기 때 좀 새로 추가된 거 있거든? 예은이가 이거 어떻게 할지 얘기해주고. 이거는 효민이는 이 학교에 한 달간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명다리. 그냥 놀러 왔다가 한 달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놀기로 했어요. 효민이네 가족은 제주도 교육 이주를 하기 전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해 위탁교육이라는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학교에 의뢰를 하면 전학은 아니지만 위탁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케이스에 저희 대일초등학교 애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애들은 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학교는 작은 학교였지만 2008년부터 학생 수가 꾸준히 늘면서 지금은 전교생이 160명이나 되는 큰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학습과 풍부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입소문을 타면서 육지 학부모들이 대거 이주해 온 것이죠. 안녕, 잘 가. 효민이네 역시 제주 교육 이주를 선택한 건 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선 아이들과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제주에선 집만 나서면 갈 곳이 넘쳐납니다. 어머 여기 봐봐. 여기는 눈이고 여기 살짝 튀어 나오면서 있어. 튀어 나온 게 저기 공이고. 이거는 임신하는 거. 효민이네는 올해 초 제주에서 한 달 살기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나. 우와. 우와. 네. 여기서 제가 찍은 사진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얼굴이 점점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다시 간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다 쫙 봤더니 정말 점점 더 이 웃음의 그 질이 얼굴 표정이 너무 애들이 많이 정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다. 아이들이 진짜 너무 즐거워서 웃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쁜 꽃 찾았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을 제주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재밌어. 제주에 와서 아이들에게 공부는 뒷전이 되었지만 함께 뛰어놀며 세 남매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여기 머리, 어깨, 무릎 여기, 무릎, 발. 마당이 넓어.
넓으니까 마당에서 같이 셋이서 뛰어놀고 밖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면 뭔가 진짜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다 온 진짜 자연인이 된 것처럼 진짜 기분이 상쾌해져요. 아니 그렇다고 맨날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공부해요. 저녁 때 해요. 지금 안 하잖아. 오늘은? 오늘 안 했어요. 학교에서 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또 와서 공부해야지. 예. 하루 종일 실컷 뛰어논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상 앞에 앉습니다. 형아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숙제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요. 누나 그림 그린 거 봐. 엄마, 그 누구야? 엄마, 이거는 효재. 이 그림 속엔 있지만 현재 같이 있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입니다. 일 때문에 혼자 육지에 남아있는 아빠. 밤이 되면 아빠가 더욱 그리워지나 봅니다.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언제?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속상할 때라든지. 심심하고 그럴 때 아빠가 있으면은 같이 아빠가 놀아주시고 더 재미있게 있을 수 있도록 아빠가 많이 해주셔요. 제주도에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효민이네처럼 제주로 교육 이주를 하는 대다수의 가족들이 아빠는 육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에 잠시 머물 땐 모든 게 마냥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올해 2월에 제주로 이주한 줄레신의 가족. 사계절을 보내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주의 생활 환경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일반 육지에 비하면은 상당히 습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제습기 사용을 안 하면은 집안에 곰팡이가 금방 쓸어요. 교육을 위해 제주로 내려왔지만 집을 바로 구하기 어려워 현재는 임시로 창고를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이 이렇게 찼잖아요. 그만큼 이게 이틀 정도 지나면은요 물이 이 정도 차요. 이게 없으면은 집안에 이 곰팡이가 다 쓸어요. 특히 옷하고 이게 책 같은 데는. 네. 올여름을 나면서 미처 준비 못한 탓에 습기로 인해 못 쓰게 돼버린 물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 토박이었던 줄레신의 가족은 제주로 이주 오기 전에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잠든 모습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바쁜 아빠였던 줄레씨. 예서야 막내시니까 좋지. 근데 동생 때문에 좋아. 동생 생겼어 동생. 교육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 사업까지 접고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애들이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니까 이제 못 보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골프장에서 잘 때도 있고요. 12시쯤? 새벽 몇 시? 너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지. 아빠야 한 20점? 20점 말고요. 30점. 30점. 지금은? 100점. 지금은 100점. 덕분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배로 늘었지만 경제적인 수입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마을의 주선으로 비어있는 집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는데요. 줄레씨는 수리비마저 아끼기 위해 모든 걸 손수 고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경제적인 문제를 저울질하며
이주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제주를 선택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여기 있고 가족들만 외국을 내보내려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 제주도에 그냥 올 거면은 같이 와서 좀 힘들더라도 같이 생활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같이 이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가지니까요.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줄레 씨는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주로의 교육 이주는 단순히 아이들 학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터전이 바뀌어야 하기에 여러모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 그다음에 애들 교육, 그리고 본인의 만족도 이 세 가지가 겹쳐져야 되지 하나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힘드세요. 막연한 동경만 가지고 왔다가 실망만 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건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작은 학교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향하는 이후엔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마을의 지원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마을 인구는 900여 명에 달하지만 초등학생 수는 30여 명에 불과했던 송당마을은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동 임대주택을 지어 이주 학부모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육지에서 12가구가 입주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 임대료는 한 달에 5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대신 입주 조건이 무척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뽑으셨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예. 뭐 입주 요건이나 그런 게 있어요? 있었어요, 입주 조건. 어떤? 그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 적어갖고 1순위가 3학년, 5학년인 부모들. 하나둘은 거의 희박한데 그래도 3학년, 5학년이 맞으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학교가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고 마을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들 하지만 마을 역시 유지되려면 학교가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족해서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많이 생겨서 좋아요. 재미있고 사는 맛이 나.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제 고령화 시대에 늙은이들만 하도 한원한 살지 못하겠는데 우린 있는 돈 없는 돈 주머니에 거 다 털어놔니고 우리 집지선에 본당 초등학교 2년 기회도 부자에서 이제 3등이라 3등. 제주의 작은 학교를 찾아 이주한 학부모들은 성적을 강요하는 학교, 사교육에 치이는 생활의 탈출구로 이곳을 선택했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경쟁을 피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조금 하게 되니까 아이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여기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함은 어느새 사그라집니다. 먹자. 아이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며 친구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참다운 우정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5, 6인 거의 한 12분 같아요. 이거 지금 만두 큰 거 2봉지 한 거거든요. 허기진 배를 채우자마자 아이들은 밖으로 향합니다. 집 밖으로 나서면 발길 닿는 곳 모두가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자연동굴 동굴이 되지. 아니 그래도 축대바위의 작은 틈도 아이들에겐 상상의 놀이공간이 되는데요. 이처럼 아이들은 재미를 찾는 데 천재적입니다. 장난감이나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키울 때 바람이 안 오게 해보고 싶었고 상상한 거예요.
밤 되기 전까지는요 그 소리 질러도 되는데요 좀 밤이 좀 지나면요 어두워지고 하니까요 저쪽 밖에서 놀아요. 밥때가 되었어야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 오늘 하루도 참 잘 놀았습니다. 송당초등학교에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60여 명. 전 경기에 모두가 선수로 참여하는데요. 뛰는 아이들보다 더 신이 난 학부모들. 아이들을 하나하나 응원하는 교감 선생님까지 운동장에 들썩들썩합니다. 유근이, 자 유근아 달려. 자, 예, 소민이 3학년 소민이 에이스. 저희 아이도 서울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뭐든지 무섭고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너무 씩씩해지고 용감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학교 운동회라기보다는 학생들과 학부모,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가 어울리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너무 기쁘네. 아 그래요? 네,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거. 좀 아담하고 소박하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 친구에게 지지 마라. 공부가 우선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이 아닌 경쟁을 강요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하는 기쁨을,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배우게 하려는 변화된 발걸음이 제주의 작은 학교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희망찬 미래를 온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발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